예요. 예, 저는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의도 연극하고 똑같아요.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관객이 호응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연기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목소리 상태 제가 여러분이 들어보시니까 지금 안 좋죠? 예. 올해부터 상담을 우리 비서가 하루에 8명씩을 상담을 8시간씩 시켜가지고요. 제가 완전히 몸이 갔어요. 우리 비서 말로는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뜬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우리 세무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1시간 해서 저희들이 33만 원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건 상담받아서 법인은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상담과 강의가 이 세무법인 다솔한테는 굉장한 비효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을 해왔었는데 제가 오늘 목이 이렇게 딱 가갖고 오늘 제가 설렁탕을 저녁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왔어요. 예, 이거 마약이다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맨정신은 안 될 것 같고 술김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여자분이 호응도가 좋으셔야 돼. 호응도가 안 좋으시면 강의하다가 이게 힘이 팡져갖고 아마 내려가 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박수 준비 한번 해봐요. 박수 준비. 박수 3번 시작! 예. 조는 분이 2분까지는 괜찮아요. 3분이 생기면 이 박수를 3번 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돌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예. 두 번째, 오늘 강의는 3시간이죠? 네. 그렇게 알고 오셨죠? 예. 제가 오늘 10분 늦게 들어왔죠? 원래 유능한 강사는 5분 늦게 들어와서 5분 빨리 끝내잖아요. 더 유능한 강사는 10분 늦게 들어와서 10분 더 빨리 끝내요. 그래서 강의는 40분에 끝낼 거예요. 끝내고 10분간 질문을 받을 거예요. 시간당. 그래서 시간당 50분을 채울 거고 그렇게 해서 3시간을 다 10분 쉬고 1시간, 10분 쉬고 1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3시간을 마칠 겁니다. 보통 강의를 맥을 끊어지니까 제가 스트레이트로 2시간씩도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우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또 우리 여기에 토이스 그 블로그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호 대표님이 같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실래요? 네. 잘 계세요. 나는 살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그건 난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블로그 할 때. 돈을 안 받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거.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그 파워블로거들은 보니까 막 몇만 명씩이 거기에 계시더라고. 그 블로그를 보고, 나는 지금 그동안 못 오고 살았을까. 예, 그런 좀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저도 전문가로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재미를 붙여서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일반인 상대로 강의는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지만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제가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전문가들은 그냥 전문가들끼리는 순수하게 집중해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강의만 쭉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 강의라는 게 패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15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맥을 또 끊어줘야 돼, 중간에. 이게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에 실없는 소리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은 두꺼운 건 아니고 한 2,000페이지 책. 요게 제가 쓴 책. 2,000페이지짜리. 대한민국 모든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님들이 기본 교재로 쓰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써서 내용을 안에다 숙지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른 분보다는 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직접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그런데 우리 삼성 모 그룹의 이 모 부회장님이 현재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삼성 모 재벌 그룹의 이 모 부회장, 우리가 실명하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현재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관심 없죠? 관심이라도 조금 가져야지, 그래도. 공식적으로 약 8조라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10조에서 20조, 12조 된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 돈을 만들 때까지 기초자금이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재벌들하고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네. 예. 약 16억 정도 냈다고, 그거는 청문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16억 내서 현재 8조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재산이라고만 하고 한 10억, 15억 있는데 세금 3억 맞고 와요. 2억 5천 맞고 와버려요. 이게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탁 보는 순간, 쟤는 순간적으로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떤 사고가 쳤는가를. 그게 또 귀신같이 세금이 계산돼버려, 머릿속에서. 보는 순간.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심쿵하겠죠. 이게 29살짜리 아가씨 만나서 심쿵해야 되는데, 사고 친 양반 만나서 심쿵한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또 사고 쳤네. 이 사고 쳤네.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수명이 단축된다니까. 원래 제 기대 수명은 98세예요. 예, 이미 검증이 된 건데, 이거는 예, 여러 군데서 제가 검증을 해봤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90세까지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8년을 더 살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지금 책을 다시 쓰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살아남기와 예, 황당한 과세 사례.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집중적인 내용은 다주택자 살아남기와 황당한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세금 재산 한 10억, 15억, 20억 되시는 분들도 많은 재산이죠. 작은 재산 아니죠. 근데 세금을 2, 3억 정도 맞아버리면 제가 보기에 가정 파괴가 와요. 파괴가. 그건 누군가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네, 배우자 누군가가 했는데 알아보지 않았다고 부부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집안에 불화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서 3시간 동안은 제가 해봐야 다 못하겠죠. 기본적인 흐름이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런 유형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지혜라도 좀 알려드렸으면 해서 제가 하는 거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누구를 줄지 모르겠는데 4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누구를 주는가는 내 맘이죠. 오늘 여기서 오신 것 중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한테 제가 한 권을 드릴게요. 제일 멀리. 내가 제일 멀리 온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수지. 수지도 엄청 멀죠. 여기서 직선거리로 약 한 16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촌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요. 예, 수지보다 더 멀리 오신 분. 어디? 수원. 예, 동의하십니까? 네? 동탄. 동탄 제2 신도시 쪽. 지금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동탄보다 더 멋진 분. 예, 동탄 낙찰됐습니다. 예, 성함이?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1교시 끝나고 이거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예, 가보로 잘 가지시고. 예. 두 번째 분은 한 분 더 드려야 돼. 이제, 왜냐면 이것들 4권을 다 소화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강의를 조금 재밌게 하려고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퀴즈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제가 생각으로 낼 거기 때문에 난센스는 아니에요. 예. 동물들 중에는 보통 세금에 대해서 관념이 없대요. 세금 매기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세금을 싫어하는 동물이 있대. 양이에요, 양. 양은 왜 세금을 싫어할까? 손 들고 말씀하세요. 정답. 양도세? 한 방에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좀 풀리고 웃자지. 이해는 하셨어요? 줄여서 얘기를 했지만, 예. 양도 소득세를 싫어한대. 왜 양한테만 소득세를 매기냐 해서,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싫어한답니다. 이제서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 분한테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만 없으시죠? 또 두 분이 또 남았어. 예.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 한 분하고 중간에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 한 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것 중에 계약서 하나 보여요? 계약서를 하나 보여주세요. 우선 여기 계약서부터 보고 들어갑시다. 제가 2016년 12월 달에 제가 본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예.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은 굉장히 격식 있게 잘 만들어진 계약서예요. 잘 만들어진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저는 3초 만에 보고 사고도 엄청난 사고를 쳤구나 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어떻게 해서 쳐졌는가를 볼까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6년 11월 21일 제1조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은 체결 일자죠. 그렇죠? 자, 1조에 계약 목적이 나오고 예, 목적물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조 매매대금 지급 나와 있죠?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오는데 2항의 매매대금이 얼마고 그리고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매매대금 총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7,400억만 원이 아니라 74억. 7억 4천이 아니라 74억이에요. 그렇죠? 꽤 큰 금액이죠. 지급일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2016년 11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계약서를 보시면 매도자가 급한 일입니까? 매수자가 급한 일입니까? 네? 매도자가 왜 매도자가 급할까요? 받을 사람이 돈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돈 급하게 받는다. 74가 하루아침 줘버려요? 그렇게 돈 준비했다 사는 사람 있나? 7억 4천도 아니고. 매도자가 한꺼번에 쓸 돈이 있어서 살라고 했겠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자가 급해요? 매도자가 급해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가. 매수자는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복하지 못하게 당일날 잔금을 지급하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자료 갖다가 등기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2016년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도에 2016년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에. 예. 2016년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예. 2015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 2015년에 1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로 해줬어. 어떤 사람들한테? 비사업용 토지한테. 비사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전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해버리고 세율을 중과세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다 중단됐죠. 그러니까 이게 명목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점이 발생해서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2015년도 말에 이게 중순이죠. 정기국회 때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정작 12월 달에 통과되면서 개정된 법률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뭐라고? 해주긴 해주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예,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몇 년? 3년. 3년. 법은 개정됐는데 2016년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모 국회의원님이 개정을 하는 과정에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제가 자꾸 주장을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공자님 말씀이 그랬어요. 국가가 할 일 중에 최고는 신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뢰.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국민들한테 지켜줘야 되는데
입법 개정안이 나와서 우리 세무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12월 달에 팔락할 때 12월 달에 팔지 말고 내년 1월 달에 팔아라. 내년 1월 달에 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세율은 10%가 더 올라가도록 돼 있었어요. 중과세율. 즉 투기 지역만 10%를 과세하도록 돼 있던 거를 일반 지역까지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때 당시 투기 지역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지역까지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2010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정에 장특공제가 시행되면 장특공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10% 중과세율보다 더 혜택이 커져요. 그래서 미루라고 했던 거라고.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다니까. 결국은 16년도에 양도한 사람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가지 써버린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돼버리고 세율만 10% 더 먹어버리고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2016년도에 여러 군데서 교수님들, 전문가들 막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줬다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취득일로부터 기산해주도록. 취득일로부터 기산해주면 30%까지 장특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2016년 12월 2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었다고요. 통과되고 있었다고. 입법이. 그런데 이분은 잔금을 언제 받았어요? 지금 우리 요 계약서에는 2016년 11월 21일 날 계약과 체결 동시에 잔금을 받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74억에 양도한 이 가수원이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면 20년 이상 보유한, 상속받아서 보유한 거라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74억짜리 잘 안 팔아서 감이 안 오세요? 네. 아, 또 남은 거니까 한번 대충 얘기해봐요. 그래도 얼마나 냈으면 좋겠는지. 예? 얼마 정도 내면 될 것 같아요? 25억. 왜? 남은 건데 저렇게 함부로 말하냐? 당식 한번 내봐라. 그거 얼마 냈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각에. 5억. 엄마들은 이렇게 약해. 남자들은 가감해. 이게 성향이 달라요. 나무 일이지만 함부로 못 내겠죠. 그쵸? 5억, 25억. 또, 얼마면 되겠어요? 40억? 죽는 김에 확 죽여버린다? 까짓 거 뭐. 25억이 더 맡겼어요? 40억이 맡겼어요? 예? 설마, 그죠? 40억이 더 맞아요. 34억이 나와버릴 거예요. 34억. 상상이 가는 세금이에요? 이분은 팔 때 10억 정도는 낼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10억.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60억대 초반에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몇 억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더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올라가 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날짜를 40일만 늦췄다면 세금 얼마냐? 24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4억. 여러분 74억 받아서 34억 내도 내가 돈이 40억 남았어. 원래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40억 내가 가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충분히 행복하죠? 할 일도 많고. 그렇죠? 근데 24억 낼 세금을 34억 내가 날짜 잘못 써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고 입맛이 없는 거고 다이어트 따로 할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자동적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계약서에 계약 목적 중에 1번 토지, 2번 지작물, 끝났죠? 지상물. 그리고 반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볼래요? 이 토지상의 모든 수목, 유실수 약 5,500주. 이 유실수가 제가 현장을 갔더니 사과나무, 배나무 15년생에서 20년생이에요. 사과나무, 배나무 15년생에 20년에 수확을 하는 과수목이라 한다면 요게 실제 시세가 20만 원씩 가요. 2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5,500쯤 얼마? 5,500쯤 얼마?
잘 계산이 안 돼요? 5,500주가 20만 원, 지금 1억 천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단위가 잘 안 나와요? 얼마? 11억. 11억. 지금 74억 중에 11억이 포함됐어요? 제외됐어요? 예? 포함됐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사과나무, 배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갔잖아요. 이걸 다 집어넣어버렸잖아. 집어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은 또 얼마? 예, 4억. 4억. 지방소득까지 약 한 5억 가까이 돼요, 이게. 그냥 세금 남아돌아. 국가 돈이. 이게 세수가 안 남아돌겠어요. 막 이렇게 내주는데. 예. 이거를 다솔 같은 데 와서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또 세금을 3억을 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17억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17억을. 양도소득세는 팔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사고 다 치고 팔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 배웠죠.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썼다 하더라도 17억이 전락된다니까. 17억이. 근데 이 계약서를 제대로 썼는지 세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딱 세무사가 다 한눈에 누구든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알아봐요? 요것만 전문으로 해야 이것만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 이제 다음 진도는 안 나가도 됐어. 첫 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웠어. 사전에 사고 치기 전에 상담한다. 두 번째, 내가 잘 아는 세무사들한테 재산 제세만 전문으로 한다는 분한테 최소한 3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라. 최소한. 더더욱이나 지금 같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가 거기 안에 교재 안에 황당한 과세 사례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절세 사례가 들어가 있는데 황당한 과세 사례 중에 여러분 조금 찾아보기로 하고 서초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같아요. 이게 아마 3억 주고 사서 10몇 년 후에 17억에 팔았다고 해요. 이게 14억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분이 1세대 1주택이라고 세무사님한테 양도세를 계산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상담하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무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인데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사님은 1세대 1주택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나 1세대 1주택인데 세금이 얼마 나온가 계산해 주세요. 네, 얼마에 팔았습니까? 14억에 팔았습니다. 17억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샀습니까? 3억에 샀습니까? 보유기간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계산하니까 이 정도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3천만 원 정도. 저는 1억 정도 나온 줄 알았더니 세금 얼마 안 되네요? 팔았어요. 그리고 요게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세무사 중에 있는데 상담은 여기 가서 동네 가서 하고 신고는 그래도 고등학교 선배한테 수수료 좀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맡겨서 이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요 외에도 집을 3채를 더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1세대 몇 주택? 4주택. 자기가 다 알아본 거예요. 요거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3채는 다가구 주택 하나, 그리고 원피스텔 2채를 갖고 계셔요. 한 채, 2채. 그러니까 요거는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본인이 판단하기는 이거는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빠진다. 나는 이걸 실수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거주주택 요건 2년을 충족했다. 그래서 비과세다.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다가구 주택이 2003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2003년에 취득해서 2005년도에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주택법은 지금처럼 1호 이상이 아니에요. 5호 이상이었어요. 5호 이상. 5호 이상인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세 쪽에서 다가구 주택은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해줘요. 국세는. 예, 지방세는 이걸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 이상인데 임대 등록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죠. 구청에 등록이 불가능한 거예요. 등록 안 했어요. 여기 세무서에는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 요건은 구청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도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2011년도에 3호이던 것이 5호에서 3호로 줄었죠. 그러다 다시 1호로 임대 요건이 완화돼 버렸다고요. 그럼 구청이 임대 요건이 완화됐으니까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었죠.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알고 판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돼버렸어? 여기 한 채에다가 요것이 다가구 주택이 안 빠져버리니까 일반 주택이 두 채가 됐죠. 일반 주택 두 채와 장기 임대주택 두 채가 들어가 버리면 1세대 4주택자가 돼버려요. 조금 이따 우리 주택수를 다시 계산해 드리겠지만 4주택이 돼. 근데 아까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어디 있는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서초구. 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잔금을 8월 8일에 받은 거예요. 8월 8일이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겠죠? 파리 대책 후 5일 뒤에 받았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서초구 투기적 돼야 안 돼요. 투기적까지 또 걸린 거예요. 10% 또 중과세 먹었어요. 세금이 얼마 나왔어? 3천만 원 나왔다는 세금이 5억이 나왔어요. 5억.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17억에. 5억 나와가지고 이 양반 해결해 주려고 100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마지막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안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예. 그 방법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500원 내고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안 가르쳐줘.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위로받을 것은 다행히 4월 1일, 올해 4월 1일 날 팔았더라면 얼마 나왔을까?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계산 간단하잖아요, 지금. 얼마 남았어? 14억 남았잖아. 예? 14억에 지금 얼마에 4주택이면? 68.2%예요. 대충 계산돼요? 9억 5천. 얼마? 9억 5천. 제가 서두에 다주택 중과 규정은 가정파기법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면 가정파기법 아닌가요? 여러분이 17억에 팔았는데 세금 3천만 원 나온 줄 알았더니 만약에 9억 5천 나왔다면 이 양반이 제 생명대로 살겠어요? 자, 여러분들 상담할 때는 첫 번째, 약국에 가서 내가 무슨 약을 달라 이러지 마시고 열나고 기침하고 어쩌고 증상을 얘기해서 약을 사시라. 그것처럼 세금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게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전문가도 전문가로서 뭔가 답변할 명분이 있지. 세무사 앉혀놓고 자기 앉혀놓고 나 비과세인데요. 3천만 원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주세요. 똑똑하긴 해. 근데 지혜롭지는 못해. 제가 보기 그래. 제가 제 친구들을 3명하고 등산을 갔어요. 근데 둘이 열심히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사람이 나를 제껴 두고 둘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나를 왕따시켜 뭔 얘기 하는가 하고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 친구는 공인중개사. 이 친구는 건물을 갖고 있는 친구. 근데 둘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답하는 친구인데 정확히 모르겠으면 불확실하니까 나한테 토스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얘기하고 있어. 대충. 그리고 지금 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이 친구 무안하지 않게 이 친구한테 그랬어. 어이, 자네는 특별하게 나한테 돈을 내고 좀 해야 될 것 같네. 그거는 공짜로 되는 상담이 아니네. 그러니까 알아듣고 대화를 중지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옆에다가 전문가 놔두고도 왠지 전문가한테 뭔 얘기하려면 좀 꺼림칙한 뭐 있는지 또 제가 한편으로는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거기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봤잖아요. 이걸 보셨고, 두 번째, 이 상담 사례를 봤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잠깐 가서 보면, 이거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네. 네. 들어가며, 요거 지금 보이시죠? 첫 번째, 부동산을 자주 거래한 사람들 형태에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어쩌다 거래한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세 가지 부류가 있어.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보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뭐라고 그랬어?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수강한 사람,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한 사람, 세금 절세 관련 서적을 탄독한 사람. 혹시 내게 아닐까 생각되는 분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이걸 우리가 세자로 뭐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랬어? 선무당. 선무당.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공부는 활용하지 마시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배우신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받는데 활용하셔야지, 이걸 내가 아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세무사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 직업적이면. 근데 직업이 아니신데 이걸 들은 갖고 내 거라도 판단해버리거나 옆에 사람 것도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고. 안수남 세무사한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세 사람. 그 사람한테 상담해서 끝! 아니에요. 제가 책임져 주질 않아. 답변할 때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 말한 거니까 실제 적용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고 항상 단서가 붙어 나가요. 항상. 왜? 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신이 아닌 이상, 진리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금 폭탄 사례 중에 첫 번째 거 아까 내가 설명했죠?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더 황당한 사건? 도부부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이에요. 이거는 너무 평형이 크고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이걸 팔아서 아파트 두 채를 사서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새 살아서 월세라도 받아먹자. 그래도 돈이 남은 거는 자식들 좀 나눠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파신 거예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팔았더니 계약금 중도금 받았는데 두 채 값이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잔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딱 넘겨놓고 내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달에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양도할 때 나는 집 몇 채가 돼버렸어요? 세 채. 어떤 일이 벌어졌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예.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내 수명이 몇 년 단축됐어. 이거 하나 걸려버리면? 예. 이거 3개월짜리 이런 거는 3개월짜리. 죽겠다니까. 그 다음.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죠? 예. 네 번째. 요거 아까 이거 지금 사례잖아요? 세 번째. 요게 문제예요, 요게.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 정말 이거 오피스텔은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여기도 다 내 강의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날 얘기한 말이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애인하고 별장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돈 많이 든다? 저런 양반은 애인이 없어. 누구야? 골치 아프다는 누구야? 애인 두어 번 사람이야, 저런 양반은. 골치 아프다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내가, 오피스텔 뭔 월세라도 받는다고 저거 보통 1억 5천짜리 이런 거 사잖아요. 세 한 6, 70만 원 나오잖아. 예? 용돈 온다고. 그럼 그렇게 용돈 온다고 사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면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왜?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 이게 주택으로 써버리면 면세 전용이 되니까, 주택으로 인정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세입자 보고 특약사항에다가 주민등록 전입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놓는다고. 예. 그런데 그게 주민등록 전입 아니냐고요. 그냥 해버린다니까.
그럼 국세청 TIS 전산에 다 또 체크가 돼버린다고. 그 주택수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오피스 때문에 와요.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주변에 오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뭐예요? 이거는 실제 용도대로 판단한다. 일반 사업자 등록, 여러분 판단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 옆에서 얘기할 때. 일반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오피스네요. 아니에요. 실제 사용대로 판단한다. 그게 주거용이면 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오피스텔마저도 준주택을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주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를 왜 갖다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가 주택수익 나중에 카운트가 돼서 그 난리가 나냐 이 말이에요. 예. 차라리 부가세 처음부터 환급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모범 절세 사례는 좀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일반적인 이 내용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를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건데 오신 수준을 보니까 여기를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강의를 안 하고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세금 종류가 뭐뭐 있다는 것도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 차이도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가고 취득과 관련된 세금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하겠어요. 취득세는 여러분이 주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만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봐주시고 취득세의 주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주택에 대한 것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주택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한번 볼까요? 주택에 대한 혜택.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일반세율은 보통 4.6%인데 여기는 1.2%에서 3.6%까지 하향해서 과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보유기한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과세하는데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초과만 부가세를 과세하죠. 여기는 매매예요. 분양해서. 임대는 어때요? 임대는 전체가 면세됩니다. 전체가 면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만 따로 관리를 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6억을 9억까지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보유연수,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감면 혜택을 또 줍니다. 종합소득세 가서 볼까요? 종합소득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일반 상가라든지 공장은 임대는 면세나 비과세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다 과세. 물론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있겠지만 없어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여기는 어떻게 됐어? 1세대 1주택은 빼주고 고가주택만 과세하죠. 2주택자는 어떻게 돼? 월세만 과세해요. 3주택 돼야 전세까지 과세를 해요. 이 전세에 대해서도 3억 기본 초과되는 것만 과세하잖아요. 그 중에 60%만 과세하잖아요, 또. 20억 정도 임대보증금 받아야 1,600만 원 정도가 수익금액 제패예요. 거기다 2천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 없어, 지금은. 19년도부터 분리과세. 세금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쵸? 종합소득세 자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가서 보겠지만, 중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 70%. 그 다음에 2018년까지는 100%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혜택이 다 크게 있는데 왜 주택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을까요? 주택은.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필수품 3개 있잖아요. 의식, 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그래서 어떤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지금 자가 보유율 자체가
60%밖에 안 됩니다. 60%도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집에서 내가 사고 있는 것은 50% 미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 이게 임대로 움직이는데 임대로 움직이는 이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신들이에요. 제도권에 들어가는 한, 안 들어가서 문제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에요. 안 하고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왜 그래야 되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씩 보기로 하고 그 측면에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라 주택도 똑같이 4.6% 물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6억 이하의 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5천 특별세까지 면제를 해주면서 세금 자체를 최소화시켜놨다. 예. 그래서 취득세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과세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뭐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략하고요. 네.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어떻게 과세되는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당초 약속하신 대로 40분 강의하고 10분간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질문 시간은 다음 질문 시간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시작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자, 그래도 힘을 도둑이해서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